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각에서 기록을 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석가탄신일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불기 2564년 전에 우리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진리를 깨우치셨는죠? 저 또한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석가탄신일이고 하니까 좀 그 분위기에 맞는 그러한 사주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승려의 길을 가고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실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주를 하나 적어놨죠. 바로 이 사주가 승려분의 사주입니다. 남자 스님이신데 이 스님은 저하고 한 25년, 30여 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처음 인연이 닿아가지고 역학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사실 불교에서는요, 이 역학 공부나 뭐 다른 뭐 운세라든가 이런 공부는 하지 마라 이럽니다. 왜냐면 그 공부에 그런 학문에 빠지면, 재미에 빠지면 이 진리를 깨우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한 건데 이런 거 봐서 뭐 하느냐. 진리를 깨우치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라.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지만 글쎄요. 저는 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나 요즘은요, 불교에서도 또한 절에서도 암자에서도 다 또 그걸 운영해 나가고 하다 보니까 마케팅 전략으로서 일종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이제 스님들이 기본적인 것을 좀 공부해서 신도분들에게 그 일상에 도움이 되라는 뜻에서 카운셀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역학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기네 나름대로 다 마케팅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은 절에서도 이제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들이 어떻다, 우리 딸이 어떤데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그것을 전부 다 불교의 그 사상과 이론만 가지고는 조금 신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편설로서 신도들의 입장에서 방편설로서 이제 사주를 봐주면서 이해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그 신도들하고의 이제 소통의 과정이고 오히려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님들도 이 공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오래전에 스님께서 이제 저하고 인연이 닿아서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아주 대단한 프로, 저를 뛰어넘을 정도로 프로 실력을 갖추셨는데, 참, 지금은 솔직히 두절이 됐습니다만, 이때가 되면, 이렇게 석가탄신일묘이 되면 꼭 이렇게 생각이 좀 나는 분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실전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보는 순서에 입각해서요. 자, 오늘도 제가 사주 보는 순서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 4번 정도를 풀고 이제 5번째로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이제 다 순서가 입력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순서, 몇 월에 무슨 일간으로 태어났는가를 보라고 했죠. 자, 을목으로 태어났습니다. 음목이죠. 을목은 음목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꽃피는 춘삼원의 을목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을목의 역할은 뭡니까? 자, 위로 자라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간목과 을목 일주는 뿌리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생목인가 사목인가를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뿌리가 있나요, 없나요? 인목과
인목이죠. 인목, 양목, 목과 묘목이 지지에서 있어야 뿌리가 있어서 생목이 되는데 이 사주는 뿌리가 없는 걸로 나오죠. 자, 그래서 물이 있고 반합이 돼서 물이 있어서 수생목, 이렇게 해서 생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 가지 이 사주를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월은 1월이고 묘는 2월이죠. 근데 진월은 목이 아니라 양토죠. 양토긴 한데 이 진토는 바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흙을 그 밭을 물을 잘 갈아 엎은 다음에 그 썰해질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쫙 흙을 평평하게 해놓고 그 위에다 물을 대놓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판에서 가져온 모를 갖다가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그렇게 촉촉하게 준비된 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절로는 3월이 되면서 음력 3월이 되면서 이거를 옥토라고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심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모가 이제 쭉 잘 자랍니다. 그래서 곧 이제 모내기철이 돌아오는데 바로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진토는 그래서 갑목과 을목의 뿌리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진토가 옥토 또는 오아시스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있는 데서는 농사를 질 수가 있죠. 바로 그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진토는 흙이지만 뿌리가 된다는 것. 그래서 뿌리가로 성립이 되니까 요거는 토긴 한데 목의 뿌리가 된다. 갑목과 을목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생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 신강을 보라고 했죠. 자, 신약 신강 총강부터 보겠습니다. 수생목 내 편을 도와주는 게 많으면 신약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수생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진이 있어서 이것도 바로 목극토하니까 내 힘을 뺀다고 생각을 우리 지금까지 했죠. 목극토하면 내 힘이 빠지는 건데 이거는 또 신과 자와 진이 있으면 신자진에서 반합이 된다고 했죠. 가운데 글자 자수가 있어서 진이 있으면 반합이 되니까 요거는 또 옥토이면서도 자진이 되어 있으니까 옥토로 물이 끌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하나, 둘, 네 편이 요 음수죠. 해수는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해서 그러면 5개 나까지 해서 5가 됐죠. 내가 5 나머지 경금 5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이 되니까 이것은 신강사주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4대4 똑같은 비율일 때에는 어머니 자리가 4편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때 신강이라고 했죠. 그것도 이해해 두시고요. 기억을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신강사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됩니까? 합과 충을 보라고 그랬죠. 현상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나. 자, 합충을 보는데 을목과 경금 갑담에 을 왔었죠. 두 번째 거하고 몇 번째입니까? 6번째 거라고 그랬죠. 그거는 합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금하고 2에서 7이었으니까 6번째 거하고 합이 되고죠. 하고 합이 되어 있는데 또 한 번 합이 됐죠. 그래서 이 사주는 봄날에 피어난 꽃 무슨 꽃입니까? 개나리와 진달래가 있습니다. 그 개나리와 진달래라고 이제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합이 됐다. 그러면 합이 되면서 뭘로 변했습니까? 합이 되면서 금으로 변했죠. 합금. 그러면 이게 꽃이 핀 겁니까? 안 핀 겁니까? 자, 쉽게 이해해서 봄날에 개나리, 진달래로 피어났는데 즉 우리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죠? 경자년. 2020년 경자년은 우박이 내리는 해다. 우박서리가 내린다. 폭설이 내린다 했는데 이 또한 봄날에 피어난 꽃에 우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봄날에 폭설을 맞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박서리. 그래서 이 꽃은 피어났지만 꽃을 만개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경금이 없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만개를 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합의되었는데 우리가 우박설이, 우박폭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다른 얘기로는 뭐가 있죠? 지상에서는 바위가 된다고 그랬죠. 무쇠덩어리, 바위, 자, 무쇠, 바위, 망치, 도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쌍도끼에 맞은 걸로도 표현을 합니다. 도끼가 하나, 두 개, 쌍도끼, 쌍망치. 자, 이렇게도 하고, 자, 바위 덩어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위가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있다는 건 바위가 큰 바위 틈에서 피어난 꽃이다. 이렇게 보면 그 얘기는 바위 틈에서 피어난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되어서 뭘로 변했습니까? 금으로 변했으니까 이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끼. 연상이 되시나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강 신약했고, 그 다음에 뭐죠? 용신을 잡으라고 그랬죠. 자, 내 균형과 추진력, 정신력, 의지력, 이거를 용신을 어떤 용신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이거 지워버리고요. 여기에 경금이 아니고 여기에 정화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는 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화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계속 얘기했습니다. 올해 경자년에는 정화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정화로 태어났거나 정화가 글자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해라고 그랬죠. 왜? 따뜻한 불로, 뜨거운 불로 난로를 피워서 경금, 우박을 녹이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경금 자리에 정화가 있다면 이 경금을 제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합이 아닌 걸로 보는 겁니다. 합이 안 됩니다. 자, 또한 경금이 이 자리에 있고 정화가 여기에 정화가 있다 해도 금 해가지고 제압을 하기 때문에 합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정화가 경금을 딱 제압해놓고 이 임수, 시간은 이모시죠? 임수 자리에 만약에 병화가 있다면 이거는 만개한 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합이 돼가지고 이끼가 됐습니다. 이끼가 되어 있으니까 이 이끼를 살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바위를 부셔가지고 놔둘까요? 이끼로만 보존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번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어디 있습니까? 자, 불이 있어야죠. 태양도 없고 정화도 없고. 자, TG 여기 다 물이죠. 물인데 여기 오화에 뭐가 있습니까? 요 오화는 우리 정오할 때 정오가 가장 해가 중심에 올라가 있을 때 가장 강렬해지기 시작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오화 안에는 우리 지장간 공부했죠. 여기에 정화가 있습니다. 정화가. 그래서 뜨거운 불 속에 다시 정화가, 천간에 정화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은 정화에 가 있습니다. 그때 정화를 가지고 지금 여기 거리는 멀지 않습니까? 이걸 끌어다가 이걸 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암장, 지장간에 있는 정화를 끌어서 이걸 쓴다. 우리 청백리 사주 얘기했죠. 물이 없었지만 진중의 계수를 끌어 써가지고 마음은 그쪽에 가 있다고 했죠. 바로 그것처럼 이분은 오중 정화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희신이라고 했죠. 내가 절대 필요한 게 용신이라고 했는데 이때 용신을 도와주는 거라든가 용신 역할을 해주는 거는 희신 얘기했죠. 기쁠 희자를 썼죠. 기쁠 희자를 썼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 우박 서리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불의 마음이 가 있으니까 이때는 조금 더 한 가지 더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때는 이거를 병이라고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다면 이때는 이 오중 정화가 약신 작용을 합니다. 자, 이거죠? 우리
약할 때 약입니다. 약자. 이거를 약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문용어로. 그래서 이 사람은 약신이 내 마음이 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이 얘기 나온 김에 여기에 경금이 아니고 정화가 있고 이 경금을 제압했을 때는요. 목생화를 내가 목생화를 하는 격이죠. 목생화. 목생화를 해서 활활 불을 태워서 경금을 제압할 때 이럴 때 바로 의사, 약사, 간호사 뭐 이런 활인지명의 사주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 이걸 활인지명이라고 합니다. 활인. 이게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다. 그래서 활인지명. 그게 이제 대부분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 약사, 간호사, 군인, 경찰관들 다 이런 사람들이 활인지명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내 몸을 태워서 제압을 한다. 즉 국가를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에서 이 의사들 약사들 많이 고생들 하시죠? 바로 그렇게 되면서 이런 사람은 활인지명이다. 그래서 봉사정신과 헌신의 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은 현재로서는 약이 천간에는 옆에 없으니까 마음은 여기 가 있다. 그것을 지금은 용신에서 도와주는 희신이면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약신이다. 약이 된다. 병이 들었는데 약을 끌어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용신을 오중정화라고 기억을 하시고, 즉 화가 용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죠? 대운과 세운을 보라 그랬죠? 자, 대운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자, 이분은 지금 60년생입니다. 60년 음력 3월생이니까 지금 올해 딱 한갑 나이죠? 56에서 병술 대운에서 지금 요거 끝나고 요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하늘의 기운 5년, 땅의 기운 5년에서 10년을 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 체크를 해놓았는데 보니까 자, 잠시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게 되니까 을경합이 되어 있는데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금이 왔어요. 그러면 합이 되는데 신금이 들어오면 을하고 신금은 일곱 번째 거하고는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합불충인데 여기서는 신이 아니라 임수가 있고 합만 되어 있으니까 신금이 왔을 때는 또 충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바위에 붙어 있는 것을 신금이 와서 탁 쳐낸다.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칼로 와서 그 이끼를 잘라낸다. 그만큼밖에 안 자라는데 그거를 잘라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더운 여름날로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을경합이 되는데 와서 한번 또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또 내리니까 어떻겠습니까? 충격을 받았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때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충이 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을신충 되면서 사해충이 됐습니다. 천간과 지지가 동시 충이 됐습니다. 그때 큰 변화가 온다거나 어떤 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스님이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이제 여기서 신에서 을신충이 되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 자, 여기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시절까지라고 보고, 요때가 이제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까지의 대운이죠. 이모 대운. 이때 어떻게 됐느냐면 내가 마음속에 두고 있던 오화가 다시 왔죠. 오중정화가 여기도 들어있겠죠. 여기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은 흘러서 이제 16세가 됐는데 임수가 오면 더운 여름날이죠. 더운 여름날에 물이 함께 들어와 준 겁니다. 이 시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글자죠. 들어오면서 이거는 어차피 바위에 굳어진 이끼기 때문에 임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물을 촉촉하게 대주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난한 운, 그리고 더운 날에 시원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된 거고, 오화는 마음속에 내 지금 말씀드린 약신이었죠. 약신이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자기 꿈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스님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던 분입니다. 굉장히 수재형인데,
명문대학을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 생명공학인가 이제 그걸 전공을 하셨는데 하고서 이제 그 대학에서도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러시니까 어머님이 이 돈독한 그런 불교 신자였는데요. 불교 신자였는데 어머니의 권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학창 시절부터 너는 스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답니다. 어머니가 이제 여군 장교 출신이신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때 졸업을 하고 좀 있다가 이제 승려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26 이제 계미대운 때부터 들어갔는데 이분이 학창 시절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 경호 스님 있죠. 우리나라의 큰 그 족족을 남기신 그 유명한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 구한말 때 스님입니다. 아주 굉장한 거부였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괴팍한 스님이었는데 이 스님도 좀 괴팍한 데가 있어가지고 약간 말하자면 꼴통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을 굉장히 이제 그 존경했고 그 스님이 쓴 그 오도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그 줄줄줄 외우고 했는데 하여튼 이때 이제 졸업을 하고 승려의 길을 이때 다 가게 됩니다. 이때 한 번 더 어떻게 됐냐면 비가 이제 여기서 아까 맑은 물이었고 호수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계수 비가 내리는 거죠. 자, 물이 있는데 또 비가 내린다 이럴 때는 좀 안 좋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물이 많게 되면 물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가 흡수한다고 했지 물이 임수와 계수가 위에서 바로 물을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또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끼가 됐을 때는 다르게 보는 건데 또한 이 개미는 여름날에 내리는 비 그날 전 시간에 그 누구죠? 국무총리의 그 사주를 풀면서 개사월에 내리는 비는 우리가 그 호랑이 장가갈 때 내리는 비다 여우비다 해가지고 한여름날에 내리는 비는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다. 태양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 또한 여름날에 한여름날에 비가 내리는 거는 충분히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다. 을목이든 간목이든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서 여름날에 이제 이런 쉽게 말하면 가뭄에 비가 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여름날에 내리는 단비. 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가겠죠. 10월, 11월. 자, 그런데 여름날에 이걸 만났다 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스님 생활을 시작하는데 저하고 이제 어디서 인연이 닿느냐면 제가 이제 등산을 좋아하니까 저 경기도 북부 쪽 끝에 그 이제 산에 갔다가 등산을 갔다 혼자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그 암자에 들렸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굉장히 규모는 적은데 굉장히 유서 깊은 절입니다. 신라 때 창건된 절인데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인연이 돼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러 오게 됐는데 이 스님이 완전히 이제 그 승려의 본격적인 길을 가면서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막 각오가 대단했답니다. 자,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잠도 안 자고 그냥 수행을 하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가을로 접어들죠? 갑신월이 왔습니다. 자, 이때에 여기서 이제 스님이 나름대로 큰 깨달음을 얻고 30대 중후반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이제 저하고 이제 인연이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스님 공부를 하러 왔는데 이때는 뭐냐면 초가을에 들어오면서 간목이 들어왔죠. 이 간목이 들어올 때는 을목이 간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 간목이. 왜냐? 경금이 대신 이 경금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합의되어 있는 상태로 굳어진 거기 때문에 간목이 와서 나하고 1대1은 아니지만 이것 또한 합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이 간목은 가을에 유실수가 이제 서서히 익어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즉 재물의 운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됩니다. 재물이라고 했죠, 간목은. 그래서
합이 됐다 해도 그 역할을 제물로서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저한테 이제 몇 년을 공부하러 오시면서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조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이제 공부하는 데서 이제 보살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자 보살님을. 그게 누구냐면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절에서 신도들을 갖다 여자 신도는 보살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그 우리 강의실에서 스님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의 여인과 눈이 맞아가지고 이 스님이 절에서 행방불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절에서 주지 스님하고 총무 스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한테 와서 아니 왜 그 스님 요즘 어디가 있어? 그래서 저는 모르죠 그랬더니 스님이 없어졌는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합니까? 아니 내가 없어지면 스님들이 우리 중생들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이 이게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이때 그 여인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해서 이제 제가 뭐 지인들을 통해서 다 수소문을 해가지고 하루는 이제 절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요. 밤에 들어가서 스님이 새벽에 딱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스님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시간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 겁니다. 이런 새벽에 스님들 깨기 전에. 그래가지고 딱 만났는데 아니 스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대체 계속 지금 전화가 오는데 전화 오지 않게 해달라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냥 가물음은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시면서 혹시 이러이러한 일이 그 보살하고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상상에 맡기겠다고만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행방이 묘연해져가지고 지금까지 소식이 두절이 됐습니다. 예, 지금도 뭐 잘 절 운영하면서 잘 지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좀 괴짝기가 있어가지고 자 어느 때 이분이 딱 떠나게 됐느냐면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이제 또 유지가 되고 있다가 요 45세에서 46 을류로 넘어가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행방이 완전히 이제 여기서 완전히 두절이 됐습니다. 두절이 됐는데 참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을목으로 태어난 사람이 가을이 오게 되면 다시 을류가 왔죠.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요. 이때는 꽃이 아니라 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을 철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텃새가 아니라 철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으로 날아갑니다. 자, 누구와 나하고 같은 우리 비견 공부했죠. 같은 업계, 친구, 동료, 선배, 후배 뭐 얘기했죠. 바로 형제도 들어가고요. 이때의 이 유금, 즉 가을 여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을 여인, 함께 가을 철새와 함께 기러기가 돼서 날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을류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른 사주에서도 을목이 아니라 뭐 임수라든 계수, 무토에도 이 46에 이렇게 46이 아니라 대운에서 을류가 오게 되면 반드시 떠나려고 하는 작용을 합니다. 다른 일주에도.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을목일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이때는 철새가 됩니다. 즉 봄새라면 이때는 철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꽃으로 보게 되면 이때는 가을 코스모스로 보시면 됩니다. 가을 꽃의 대표적이죠? 국화 코스모스. 이거는 잠깐 이 꽃들은요 을목들은 한 군데서 뿌리를 내린다고 하지 않았죠. 단식 그 계절에 잠깐 피고 끝난다고 했죠. 간목은 뿌리를 내려야 되지만 그래서 새을자라고 쓴 겁니다. 새을자, 새가 한 군데서 머무르지 않고 날아가듯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때 결혼한 사람은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게 되거나 함께 철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가을 여자, 즉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와 함께
철새가 돼서 날아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여기서 완전히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가끔 연락은 오고 갔었는데 하여튼 그때 얼굴이 하여튼 좋아졌습니다. 그 스님이. 자, 그리고 이제 56 병술 들어왔죠. 지금 61세 한갑 술토에 와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56세의 스님이 마음속에 두고 있던 정화는 아니지만 이제 태양이 들어왔습니다. 태양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명예가 들어온다고 봤죠. 병화와 임수, 한강다리 건너갈 때 강물에 태양이 비치면 가장 아름답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름다운 충, 이상적인 충이라고 했죠. 바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술토는요, 이때 어떻게 되냐면 좀 물이 좀 많죠. 요 진술 충도 되지만 관계가 없습니다. 물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 그러니까 이때는 오술이 되면서 병화가 굉장히 좋아졌죠. 강하게 되겠죠. 가을 태양이지만 밑에서 오술이 되면서 반합이 됐기 때문에 불이 활활 타오른다고 하고, 이 물은 술토, 토국수 해가지고 술토가 흡수를 좀 해주기 때문에 좀 아주 환경이 좋아진, 예를 들어서 그 보살님하고 지금까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뭐 절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더 좋은 환경에 절에서 생활하고 계실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아, 스님이 만약에 제 이 동영상을 보시면 닿아서 연락이 되면 좋겠네요. 불가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저는 중생이라 보니까 이때만 되면 하여튼 그 스님이 좀 그리워집니다. 자, 바로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게 것을 공부하는 것도 바로 역학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은 이 글자 모든 글자와 인연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 속에서 살아가고, 큰 공간에서는 이 대운의 인연과 닿아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수행은 그거를 뛰어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간단히 하면 봄날에 피어난 꽃으로 태어났습니다. 진달래, 개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태어난 꽃들은 긴 겨울을 보내고 핀 꽃들이니까 집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귀여움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봄날에 새가 겨울 동안에 오지 않던 새들이 와서 지지배배 노래를 한다. 봄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우선 꽃이 만개하지 못하고 태양도 없고 합의돼서 이끼로 변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이때 한 번 더 이끼의 충돌, 칼이나 가위에 딱 충이 되면서 몸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는 맑은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끼의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것 같고, 한여름날에 건조해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촉하게 바위에다가 물을 뿌려주는 역할. 그리고 한여름날에 뭡니까? 소나기. 한여름날에 단비,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36 갑신대운에는 가을로 들어갔죠. 을목이 간목을 보면 경금이 없이 간목을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 간목이.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때는 간목은 재물이라고 했죠. 유실수가, 돈이, 재물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랬는데도 합이 됐어도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자, 46 을류가 되면서는 텃세에서, 즉 철새로 변했다. 가을 철새로 돼서 떠나간다,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고, 병술은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됐죠. 그때 태양이 떠주고 있습니다. 이 태양은 누구에게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예, 하늘에 뜬 명예, 절대자라고 그랬죠. 자, 이 세상의 병화는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키운다고 해서 자존심이 대단하다고 그랬죠. 가을 태양이 병화가 와서 임수, 아름다운 충이 되면서 좋은 환경으로 위해서 생활을 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포인트는 을류입니다. 이때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반야심경이 있죠. 반야심경. 반야심경을 우리가 보통 반야심경인데 모든 팔만대장경 그 핵심 요소들만 다 뽑아서 만든 게 이제 반야심경이라고 한 겁니다. 가장 그 경 중에서 짧고 가장 정수 핵심만 담긴 경이 반야심경인데 본래 그게 마하반야파라밀다 신경입니다. 제가 이 반야심경을 굉장히 이제 저도 좋아하고 이 스님하고 이때 만나가지고 저도 이제 경호 스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연관된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때부터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스님하고 인연이 가면서 불교 쪽과 인연이 됐습니다. 저는 뭐 지금 꼭 불교 신자라고는 적을 등록한 건 없지만 관심이 많이 생겨고 좀 많이 깊이 좀 들어가 보자 하는 생각이 요즘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때 좀 심취했었는데 경호 스님의 어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했는데 이 반야심경이 가장 짧은 270자가 됩니다. 270자가 되는데 모든 정수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저도 밤낮으로 이제 되뇌이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 반야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반야라는 건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때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지혜, 요 심경은 요 심장할 때 우리 마음 심자죠. 이 심은 심장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핵심. 그래서 핵심되는 경이다 이렇게 얘기인데 여기 하나 마하가 들어갔죠. 이 마하라는 건 크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라는 게 바로 큰 지혜인데 큰 지혜라는 뜻인데 마하라는 수식어를 써가지고 아주 큰 거 중에서도 가장 큰 거다 이렇게 해서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결국 이 반야심경의 불교의 사상의 결국 핵심은 뭐냐면 공사상입니다. 공사상인데 공이죠. 공사상입니다. 공인데 마하바나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행 신바나바라밀다시 조견오온 쭉 가다 보면 조견오온이 나옵니다. 조견. 제가 오늘 뭐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잠깐 그냥 간략하게 제가 아는 만큼만 잠깐 의미를 좀 더해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조견오온입니다. 조견오온. 개가 들어가는데 개 모두 개자입니다. 모든 것 모두 개공 이렇게 나옵니다. 개공도 일체고액 나옵니다. 일체고액이라고 나오는데 모든 것이 다 관자재 보살이 조견 오온 이 5가지 색수상행식을 갖다 비춰보니까 모든 것이 공하더라 이런 것 갖다가 나타낸 이 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이다.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나오죠. 색불이공 공불이색 나옵니다. 자, 색은 뭐죠? 물질을 얘기하죠. 물질이 공과 다름이 없고 공이 바로 물질과 다름이 없다. 색불이공. 그러면 자칫하면 이제 색불이공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허무 모든 물질이 공하다고 했으니까 모든 거 뭐 다 필요 없지 않느냐. 공하니까 다 써버리고 죽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그래서 불교 사상을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거 허무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공이 바로 공불이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이 것도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중도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치우치지 않게끔 그 중도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애매하게 이게 들려올 수도 있는데요. 말장난 같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고도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석가모니 탄신일을 맞이해서 제가 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 조금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날 우리 독자님들에게 제가 아는 만큼의 좀 사상을, 불교 사상을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결국 이 공부가 뭐라고 그랬지? 결국 나를 알아가는 공부고, 나를 알 때 뭐가 됩니까? 공을 알게 됩니다. 자, 이면설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를 이 사주라는 게 왜 내가 그날 태어났느냐? 그게 전생의 기록, 업보에 의해서 그 시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날, 그 시간을 선택해서 나오는 거지, 우리 부모가, 내가 혼자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부모의 몸을 빌려서 나온 것뿐이지, 그 영혼은 그 전생의 인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가지고 그 부모님을 선택해서 들어가서 인간으로 탄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보라는 게 반드시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업보라는 건 우리 직업할 때 업 있죠? 내가 과거에 많이 했던 일, 그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넓게 볼 때는 업이라는 게 균형을 얘기합니다. 균형, 밸런스를 잡아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얘기하는데, 부정적으로, 우리 업보 하면 부정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생에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이 생에서 더 좋은 일을 하라 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보에 의해서 나는 이 시간에 태어났고 이 글자와 이렇게 인연이 닿다. 그게 바로 역학이다. 역학이라는 것도 처음 시간에 공부했죠? 역자입니다. 바뀔 역자. 우리 역학인데, 이거는 일이고 이거는 물질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다른 말로 태양, 일이고 달을 얘기합니다. 일, 월, 낮과 밤. 즉 우주의 순환 관계를 보는 거고, 우리는 우주의 순환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운도 바뀐다. 그것이 바로 역학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불가의 사상을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히 제가 오늘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역학을 통해서 진리를 한번 깨우쳐 보십시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